대통령 빼고 다 바꾼다. 예, 물론 상징적인 그 워딩이죠. 예, 대통령 우리가 소중하게 뽑은 대통령이고 이른바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을 우리가 위탁한 것이죠. 맡겨서 대한민국을 잘 운영해 달라. 그리고 길게는 이전권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을 두동강이로 딱 갈라내고 그 많은 실정들, 특히 부동산 정책 28전 28패가 상징하는 이 부동산의 아주 참패죠. 참패를 좀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불공정이 상식화되어 있는 이 나라를 이 상식과 공정의 나라로 한번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런 여망이 결국에는 정권 교체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작에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매끄럽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불과 3개월 취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감안을 하면은 대통령 흔들기, 물론 뭐 야당은 지금 뭐 살판 났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른바 야권, 또 야권의 시민단체들은 이는 벌써부터 탄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촛불혁명이요. 다시 한번 이 불타오르라라고 하는 탄핵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은 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무슨 탄핵을 지금 언급을 합니까? 예, 민주당의 이 원내대표 박홍근이죠. 박홍근이라는 사람이 아주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면은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지금 마른 하늘에 지금 뭐 탄핵을 얘기를 할 때입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야당과 야권의 그 시민단체들은 한번 이렇게 미니가 흔들리니 그러면 계속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초장기에 국정이 막 그 개혁과 이런 그 나라 시스템을 한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하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는 않은데 초창기에 조금 단추를 잘못 이 꿰인 거는 그런 그 징후들은 우리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윤석열이 조금 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네. 또 윤석열 정부가 보기보다 그렇게 강팀이 아니네. 한번 흔들어 보자.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네. 그래? 그러면 계속 흔들어야. 어디까지? 좋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재미를 봤듯이 탄핵까지 한번 흔들어 보자라고 탄핵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부 다 만부당한 얘기죠. 예, 지금 상황이 저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가장 이렇게 이 심각한 상태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제 희망도 섞여 있겠습니다만은 더 이상의 추락은 사실 곤란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추락을 이렇게 턴업이라고 하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기는 적절했다는 말씀에 논평을 드린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인사 이런 것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해서 바로 어제 오후에 박순애 교육부총리 사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의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경질에 가깝습니다. 모양새는 본인이 어제 3시쯤인가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러이러한 걸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제 불찰입니다. 예, 이쯤에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자진 사퇴 형식을 꺼냈지만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경질인 것이죠. 예, 정책 혼선, 5살 그 학제 개편을 그렇게 준비 없이 툭 던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아무리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정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이 공청회라든가 얼마나 이 사전에 그런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국회에서 공청회도 여러 번 열고 그다음에 반대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것은 이러한 논리로 반대 움직임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게 사실상 치밀한 그런 그 전략적인 마인드라든가 전략적인 그런 그 수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툭 던져가지고 이제 선진화 추세도 맞춰가지고 우리 5살로 학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본물처럼 그런 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국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눈높이에 앞으로 철저하게 맞추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과라는 것을 제가 어제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 일은 바로 대통령 빼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이 정무수석 또 홍보수석은 지금 이제 일단 교체하는 걸로 가닥이 된 상태인데요. 예, 이렇게 이 국민들에게 소통이 부족한 거는 가장 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홍보수석과 정무수석입니다. 예, 정무수석은 지금 이진복이라고 하는 부산 출신의 전직 의원이 지금 맡고 있고요. 홍보수석은 주로 SBS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저와 함께 동아일보에서도 잠깐 근무를 했던, 예, 바로 최영범이라는 수석이 했는데, 예, 국민 소통 자체에, 이 대통령이 보기에도 썩 그렇게 미덥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정무 홍보 기능을 대폭 보강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보강이란 말을 썼지, 네, 다 사람을 좀 교체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교체가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예, 바로 이게 이른바 땜질 처방, 땜질식, 원포인트, 그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사람 하나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어제 박순애 교육부총리를 경질했다는 얘기는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 그리고 결격 자유가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은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그널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인사에 대해서는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많이들 바꿀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도 그렇고 장관들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뭐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뭘 벌써 바꿔.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박순애 부총리도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두 달, 석 달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아이고 저희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 참모들이라 대통령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순차적인 교체는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다. 예,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 빼고는 다 바꾼다라고 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예. 정무 홍보 대폭 보강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들부터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무엇보다도 중시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부터 차례대로 이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는 다른 파트도 아마도 몇 사람을 남겨놓고는 계속 연말까지 아마도 예,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푸시를 할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 참 큰일은 큰일입니다. 우리가 일단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백년지대계를 교육에서 맡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미흡해도 100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우리 사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부 장관이 장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승격을 시켜서 교육부총리, 예, 사회 부문의 교육부총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장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어찌 보면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두 분야의 수장이 지금 대통령 출범한 지가 3개월이 되도록 지금 비었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교육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 이게 김인철 외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요. 그 뒤에 또 겨우겨우 이렇게 이 박순애 교수를 장관으로 임명까지 다 했죠. 예,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의 임명까지 다 한 상태인데도 결국은 35일 만에 사퇴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라고 그렇게 억울한
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바로 이런 인사 난맥을 자초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벌써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박순애의 박순애 장관의 경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잘된 일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 줍니다. 박순애 개인적인 면으로 봐서는 참 안 됐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역량 이것을 펼칠 기회도 전혀 없이 35일 만에 낙마를 했으니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개인적인 건 소회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그 경질은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결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첫 수라는 점에서는 저는 잘된 걸로 평가를 해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오고 지난주 휴가를 갔다 와서 뭔가 하여튼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여러분 어제 도어 스태핑을 한번 보시죠. 도어 스태핑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것부터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원래 걸음이 좀 컸죠. 이렇게 좀 걸음을 크게 이렇게 걸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건들건들하는 걸음걸이다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걸음이 짜임새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몸짓도 저처럼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걷는 걸음이기 때문에 건들건들하다 또 가끔씩 이렇게 주머니에 손도 놓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건들건들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게 안 좋다라고 이 주위에서 지적을 많이 했죠. 저부터도 한두 번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제 보니까 걸음걸이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티가 납니다. 상당히 이렇게 촘촘히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제스처 막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어디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럴 때 막 손을 이렇게 위아래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제도 보니까 상당히 자제를 하는 그런 듯한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상당히 여러 갈래로 조언도 받고 본인이 스스로 이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처음이 바로 출근길에 하는 기자들과의 약식 문답, 도어 스태핑에서 저는 잘 드러났다고 보는데 걸음걸이도 이른바 건들거리지 않는 그런 자세로 조금 변형을 했고요. 또 이렇게 제스처라든가 이런 게 자신 있을 때는 아주 이렇게 지지율이 50%, 60% 자신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국민들에게 통쾌함과 자신감을 보여주지만 지금처럼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게 이미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녹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이 몸가짐 이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한다는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실 걸로 제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여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순애 장관을 교육부 총리에 앉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번 사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 이건 어제 제가 바로 이 11시 김동완 하이5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권성동 어떤 방향이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렇게 비대위원장 앉혀놓고 본인이 그대로 원내대표를 또 한다? 그러면 그게 투톱이지 않습니까? 투톱이 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의 원내대표는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나간 그 자리 이른바 당대표 직무대행 그것만 지금 이렇게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지금 윤석열 장관의 지지도 추락에 대해서 상당한 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후선으로 물러나는 게 저는 본인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도는 급진적으로 바꾸면 반발이 심합니다. 파워코리아님, 점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어 스태핑 좀 줄여야 존재감이 박살입니다. 왕돈이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지율 좌파들의 장난 아닌가요, 이순희님? 좌파들의 장난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른바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른바 친민주당 인사들이
대표로 있는 데가 꽤 여럿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팩트로 전달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좌파들의 장난이다라고 딱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예, 그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여론조사 이 업계에도 약간의 기울어진 그 운동장이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다. 예,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론조사는 선관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예, 고추농장님, 권성동 고향 앞으로. 고향이 강릉이죠? 강릉? 예, 그럼 강릉 앞으로. 예. 그렇군요. 예, 김대기 비서실장도 교체해야죠. 우리 왕돈이님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우리 김재선님, 행복영님, 김영임님, 네. 또 세븐님, 지금 잘하고는 있으나 적폐청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것저것 다 펼쳐놨는데, 예, 지금 세븐님 말씀처럼 이렇게 적폐청산, 이른바 문재인 5년 동안에 많이 나타났던 그런 그 비리, 정권,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울산시장, 청와대 조직적 개입 의혹. 이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의혹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많죠? 또 원전 비리의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있고,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청와대나 집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예, 이 권력형 비리로, 밝혀질 만한 내용들이 많죠. 또 지금, 예, 민주당의 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은 또 어떻습니까? 네, 백현동, 또 대장동, 많죠. 법카, 또 많습니까? 예, 두산건설이 포함된 습니까? 예, 축구단 FC, 성남FC, 예, 이런 것들이 많죠. 네이버도 포함이 돼 있고, 두산건설도 포함되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예, 적폐청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 톰선님도, 예, 의견 주셨고요. 예, 파워코리아님, 조이님, 만 5세 입학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순애는 애당초 감이 아닌 듯 하네요. 봉화 고춘홍님. 조전형님이 좋지요. 교육부 장관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런데 지난번 그 교육감 선거 때 끝까지 박선영, 조전혁, 박선영 두 분이, 예, 참,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또, 예, 이 서울시의 교육을 그대로, 누굽니까? 네. 지금 현재의 참, 그래서 관훈이랑이 그래서 있는 모양입니다. 원래 단일화만 하면은 당연히 우리 쪽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단일화가 불발이 되기 때문에 이미 3선을 한 거 아닙니까? 조희연. 그렇죠? 성공회대 교수로 있는 이른바 좌파 교육감이 12년대 서울시 교육을 지금 주무르고 있으니 참 여러분들 속도 저 이상으로 아마 바싹바싹 탈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속속들이 이 의견을 올리고 계시는데 다 소개를 못 시키는 점, 예, 이해하실 걸로 저는 됩니다. 예, 예쁜 여자 손님이 팔보채를 시켰네요. 인어공주처럼 예뻐요. 하하, 피부가 그럽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수가 되세요. 네, 아마 이 손님들한테는 또 아시아투데이 이 구독 권유를 꼭 하신다고 그러죠. 우리 슈퍼맨님이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께, 여러분 손님들께 아마 권하시는 걸로 저는, 예, 눈에 선합니다. 아무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첫 번째 이슈, 대통령 빼고 다 바꾼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앞으로 연말 연초까지 그런 고대의 행군은 지속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실상 경질로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니나 다를까 우리 트럼프 주민이 구독했습니다. 아까 그 손님 구독했다는 얘기를 또 바로 해주셨네요. 예, 방통위원장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인 킴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예, 방통위원장이 그만큼 중요하죠. 지금은 예, 방통위원장하고 권익위원장이 지금 끔찍도 안 하죠. 계속 지금 이렇게 무언의 압력이죠. 옛날처럼 이런 증거를 남기는 또 사법 처리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끔찍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저한테 여러분들이 여쭤본다면은, 예, 저는 연말까지 버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이 8월이죠. 9, 10, 11, 12. 예, 연말까지 저 방통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네, 한상혁, 그 다음에 전현희, 예,
이름이 전현희입니다. 발음이. 예. 전현희 위원장이 연말까지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으로 제가 30년 기자 경험을 통해서 저희 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저는 논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